제가 오늘 소개할 제목은 미래를 책임질 종자은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의 이주희입니다.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 물질 중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이라고 합니다. 실질적 가치는 인류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벼 또는 콩, 채소류, 과일류, 가축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그럼 유전자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자인데 종자의 개념을 알아보면 증식용,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의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계 최초의 종자은행은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바로 지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입니다. 1900년도에 기근과 전쟁 등으로 굶주린 러시아인들을 구제하고 러시아의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바빌로프 박사가 전 세계의 작물의 고향을 탐색하기에 이르릅니다. 처음으로는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전 세계를 탐험하고 작물들의 고향인 기원지를 알아내기에 이르릅니다. 그 모든 수집한 종자들은 러시아로 가져가서 국제종자은행을 최초로 설립하기에 이르르죠. 이 사진들은 1929년도에 바빌로프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그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과 아시아는 콩의 기원지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원들을 수집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원의 수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빌로프 박사가 전 세계를 탐험한 이후에 만들어진 작물의 8대 기원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시아는 콩, 배추의 기원지이고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는 밀, 아메리카는 옥수수, 감자 등 8개의 기원지를 밝혀냈고 최근에 까만 나라 노란 추장이라고 알려진 한상기 박사님이 아프리카의 서부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쌀, 수박, 멜론 등의 작물의 고향인 기원지임을 추가했습니다. 1993년 CBD라고 하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 발효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유전자원 하면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이후에 나고야 의정서를 통해서 우리 자원을 쓰게 되면 그 자원의 이익에 대해서 공유해줘 하고 하는 자원 제공국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원을 이용하는 이용국이고 자원을 제공하는 제공국들은 중국, 브라질, 인도와 같은 자원 부국들입니다.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자원 제공국의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이익 공유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국은 자원 부국에 속하죠. 여기서는 10%의 로열티를 입법으로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 벌써 이렇게 이익 공유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뭔가를 활용할 때 많은 위험성을 감수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는 나고야 의정서 적용 예외 자원으로 ITPGR-FA라고 하는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에 명시된 64개 작물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이익공유 자원들입니다. 여기는 인류의 식량에 해당되는 자원들과 가축의 식량인 사료작물들이 포함됩니다. 아시아의 벼, 서양의 밀, 아메리카의 옥수수, 그 외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카사바, 얌과 같은 것들이 그에 해당되면서 이들 64개 작물은 이익 공유 수준이 아주 낮은 작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국제 정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원의 주권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원의 주권을 갖는 것들은 어떤 자원들이 자원의 주권을 갖는 종류들일까요? 거기에는 토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자원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작물들입니다. 토종은 우리나라에서 고유의 자생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콩이죠. 콩은 우리 주변에 아주 작은 까만 돌콩, 야생콩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호박이나 오이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 고향을 두고 있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풍토에 적응된 재래종이라고 하는 랜드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토종들은 지금 우리가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바람에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소멸된 토종들을 복원하는 노력은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토종 시드림, 씨앗도서관, 토종벼농부협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편은 국가별 종자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현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원 빈국에 속하는데 1900년대 이미 식물학자들을 전 세계에 파견해서 식물들을 탐험하고 수집해서 그 종자은행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27만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자은행의 주요 시설로는 가장 많은 자원들이 보존되고 있는 중기저장고로 우리의 냉장고 수준인 4도시에 30년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저장고에는 우리의 냉동고 수준인 마이너스 18도시에 100년 동안 보존할 수 있는 자원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기저장고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8도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업할 수가 없어서 로봇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자가 아닌 영양체들의 경우에는 종자은행에 보존할 수 없어서 식물체 자체로 자연 상태로 보존하고 있는 자원들은 그 생장점과 같은 부분들을 초저온 저장고인 마이너스 196도씨에 영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종자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을 보관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수집하는 대상을 분별하고 선정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유전 자원은 지금까지 예전에는 기탁자들이 기탁하는 자원들은 모두 보존을 했고요. 거기에서 기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들어온 자원들이 있는지 중복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성 검토에서 이전에 자원이 아니다라고 새로운 자원이다라고 결정이 되면 기탁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 종자산업체 연구소 등의 수요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요구하는 자원들을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야생종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토종 그 단체들을 통해서 확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제강점기 때 전 세계의 식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원들을 유출을 해 나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반환하기 위한 노력은 그 이전에 2007년, 8년도에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종자은행 직원들은 각 분야에서 그 종자은행들을 서치하고 거기에 페닌슐라 오브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자원들은 지속적으로 반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종 종자 기증 캠페인을 통해서 토종 종자들을 확보하기도 하고 시드림과 같은 토종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보통 불가리아나 러시아, 조지아와 같이 나고야 의정서에 그닥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 자원을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는 나라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현지에서 같이 공동 수집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마늘은 꽃피는 마늘이 없어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꽃피는 마늘을 수집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마늘 품종 육성을 할 수 있었고 최근에 대통령상을 받은 홍산 마늘이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도입한 꽃피는 마늘을 이룬 쾌거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독일, 식물학자들이 가져간 우리의 자원들은 각국의 종자은행을 통해서 반환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원들은 조선시대의 4대 사고에서 우리 조상들이 한 곳에 불이 나면 다른 곳의 것을 활용했듯이 우리의 종자들도 사중복 보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과 전주에 종자은행에 중복 보존하고 최근에는 백두대간 수목원과 MOU 협약을 맺고 5년 동안 한 세트인 18만 자원을 기탁하기로 협의하고 매년 3만 자원, 4만 자원씩 블랙박스의 형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스발바르라고 하는 동토해 국제종자저장고에도 MOU 갱신을 맺고 매년 3천, 4천 자원씩 우리의 토종 종자들 위주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이 스발바르는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로 기탁자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그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요청할 때에만 개봉할 수 있는 블랙박스의 형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발바르에서 개봉을 요청한 나라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종자가 없어졌던 시리아가 첫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원들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종자은행은 끊임없이 특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추, 토마토, 배추와 같은 그 자원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DB 구축되어 있고 각 작물별로 특이한 수박의 라이코펜, 시트룰린, 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상추의 락투신과 같은 기능 성분을 분석해서 우수 자원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아진 농업 유전 자원들은 매년 2만 자원 정도씩 수요자들에게 분양하고 있고 이 자원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에는 매년 늘어서 활용도는 41%까지에 이르릅니다. 여기는 할미꽃 뿌리라든가 산꼬리 풀 또는 당귀와 같은 것들이 치매,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사진은 우리나라의 자원들이 외국에 유출돼서 아주 유명한 식물들로 판매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산의 정향나무를 미국에서 가져가 미스킴 라일락으로 탄생했고 코리안 파이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제주도에서 유출된 구상나무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자원들은 93년 이전에 유출이 돼서 품종으로 육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으셨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런 유전 자원의 수집을 타국에서 진행하면 자원의 다양성이 더 확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서 유전 자원을 수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익점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문익점은 본인의 부통을 이용을 해서 면화, 목화 종자를 세 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면직물들이 그 이후에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 자원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요즘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들이 많아지는 세상에 유전 자원을 도입할 때 검역 문제는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원을 도입하는 데는 투명한 상태로 그 나라의 검역을 거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검역을 거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안전한 자원들만 도입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먹는 딸기는 대부분 일본 품종인 옥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부의 국산 품종을 장려하는 프로젝트들을 수행해서 매향, 설향 등과 같은 국산 품종이 대대적으로 육성이 되고 보급된 결과 요즘 들어서는 전체 딸기 품종의 95% 정도를 국산 품종이 점유하고 수출로서도 한 몫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제적인 분쟁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인도네시아의 자무가 일본의 화장품에서
UV 화이트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추출물로 51건이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데 이때 NGO들을 중심으로 생물 해적 행위로 규정하고 비판 캠페인을 실행한 결과 잦은 특허를 철회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콰도르에서는 5개 나라를 생물 해적 국가로 지목하는데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거기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국제적으로 그 위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을 이용을 하는데도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첫 이익 공유 사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캄보디아의 야생식물 중에 디프테로카푸스라고 하는 식물이 얼굴에 주름을 펼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특허 출원한 사례가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자생 상추를 이용을 해서 흑화랑이라고 하는 품종을 개발했는데 그 품종 안에는 락투신 성분이 기존 품종들에 비해서 100%가 높게 나타나서 지금 상추하면 삼겹살과 쌈으로 이용하는 것에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 점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천연 불면증 치료제로 숙면 주스, 꿀잠 브루스와 같은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게 되면서 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통일벼가 개발되면서 우리의 토종벼들은 일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토종벼가 전국 13개 도에 960품종이 재배가 되었다고 하는데 종자은행에 보존되고 있는 토종벼들을 분양해 가서 복원하는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원은 인류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종자은행은 종자의 소재 자원들이 생명산업, 종자산업, 식의약산업의 소재로 활용하고 자원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자은행은 자원의 국가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